TV 보고 짖습니다. 강아지가. 요크셔 테리어 3살짜리인데 충북 제천까지 갔어요. 이 친구 만나려고. 충북 제천에 가서 강아지를 봤는데 엄청 짖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려견들의 짖음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보니 견주님이 피드백이 없었던 거예요. 낯선 사람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초인종 소리에 대한 피드백.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 다 짖고 외부 소리에도 짖고 그게 TV에까지 연결돼서 TV로 보면서 짖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은 내가 저 소리로부터 우리 견주님 지켜야겠어. 왜냐면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하거든. 근데 밥은 줘서 좋긴 하네.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를 막아줄 겁니다. 강아지를 막아줘서 물론 앞에 있던 상황들 다 선행된 다음에 실전으로 들어간 거고요. TV를 보고 짖는 반려견한테 막아주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총 2마리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하얀 애가 문제견이에요. 동물농장 보고 그렇게 짖어요. 얘가. 같이 TV를 못 봅니다. 이 친구랑. 이게 동물농장 1시간 정도 하나요? 1시간 내내 이러는 거예요. 근데 TV를 못 보죠. 여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뭐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아시려나? (15분) 15분 만에 고쳤습니다. 강아지 TV 보면서 1년 넘게 짖던 애가 15분 만에 바뀌었어요. 자세히 보면 짖으려고 하다가 참고 견주님한테 의지하는 게 보일 거예요. 우리 저 친구. 저 로고에 좀 가려졌는데 지금 좀 그랬습니다. 하여튼. 다시 볼게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릴 건데 이 견주님들한테 이 바디블로킹을 알려드리면 어떻게 하시냐면 밀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강아지들이 짖을 때 행동하는 같이 나오는 행동 중에 가장 막아야 되는 게 있어요. 같이 짖을 때 같이 나타나는 행동. 이번에 한번 또 퀴즈 드릴게요. 점프. 아까부터 2%가 부족하시다. 점프 비슷합니다. 빙빙 돌면서 점프. 네? 소변 보는 거. 두 분 다 일단 비슷하긴 한데 일단 저분 하나 드릴게요. 왜냐면 2번이나 도전하셔서. 자, 뭐냐면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강아지가 앞으로 뛰쳐나가면서 짖습니다. 경찰견 훈련이나 그 공격 훈련 같은 IP 훈련을 하면 지저를 교육시켜요. 근데 그때는 좀 힘들게 시킵니다. 지저를. 근데 하여튼 짖는 거를 먼저 시키려는 훈련사는 초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을 만드는 훈련사가 잘 시키고 오래 시켜요. 강아지를. 근데 그 과정을 역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짖을 때는 막고 뒤에서 짖을 때는 가만히 있어 주셔도 돼요. 근데 앞으로 나오는 것만 막아야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왜냐면 앞으로 나오면 흥분하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지켜야 되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특히나 침대에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이 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바꿔줄 거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똑같은 영상이에요. 여기서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니까
TV 소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견주님이 아무런 신뢰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견주님한테 한번 갔다가 저거 좀 어떻게 해봐. 안 되니까 자기가 와서 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나서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볼 건데요. 짖을 때 막지 않습니다. 짖을 때 오히려 간식을 줘요. 왜냐면 앞으로 뛰쳐나오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뛰쳐나오는 거를 블로킹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때 블로킹 할 거예요. 블로킹. 그러면 TV 소리 내가 듣고 있고 너는 할 게 없다? 라고 알려주면 뒤에서 생각하다가 뻥 짖어요. 그래도 알았어. 오지만 않으면 돼. 라는 느낌으로 간식 줘요. 짖을 때 블로킹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이때 블로킹을 실패해서 올라왔죠? 당연히 짖습니다. 왜냐면 침대 위에서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짖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혼자 뻘쭘해지는 거예요.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다시 쫓아나와요. 이제는 올라오면 짖는다는 패턴을 파악했으니까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줄 거예요. 강아지를.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저 TV 소리를 듣고 있었네? 그리고 저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굳이 짖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학습된 짖음의 교정이 비슷합니다. 이 느낌이에요. 그리고 항상 잘했을 땐 칭찬해 주시고. 중요한 거예요. 자, TV를 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이 우리라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교정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낯선 사람의 방문에 공격적으로 짖는 반려견이었습니다. 실제로 3번이나 물렸고요. 제가 3번째 물렸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방어했어요. 근데 이렇게 무는 강아지들을 사실 물리는 걸 알면서도 물린단 말이에요. 훈련사들은. 왜냐면 이 친구를 말리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견주님들은 어머! 라고 흥분을 하게 되고 강아지는 더 흥분을 해서 제가 말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거칠어요. 거칠고 터치해야 돼요. 강아지를. 실제로 달려들어서 무릎으로 강아지를 때렸고 그 상황이 없었으면 벌집이 됐을 겁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공격적으로 짖는 반려견이 있어요. 이 친구는 왜 공격적으로 짖었냐면 4개월 때 어릴 때 그런 시절을 전혀 모르는 친구예요. 왜냐면 유기견이었거든요. 얘가. 유기견이었는데 견주님들이 굉장히 마음씨가 좋아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계셨는데 또 다른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그 친구가 얘예요. 근데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얘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보호소에 보내려고 하니까 보호소에서 일주일 안에 수술 같은 거 없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당한대요. 그냥 죽이겠다는 거죠. 보호소에 보내면. 그래서 데려와서 키우고 동물병원에서 2달인가 3달 입원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견주님에 대한 짖음이 심했어요. 견주님에 대한 짖음도 심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짖음도 심하고 낯선 사람이 왔을 땐 물려고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유기견 친구들은 정이 많습니다. 나를 거두어준 사람에게. 근데 이 정이 많은 친구들한테 선생님 같은 역할을 못 해줬던 거예요. 저 소리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너 차분해지면 된다? 라는 학습 전혀 없이 그냥 이뻐만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이 많은 친구들이 그 공간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 지키고자 하는 게 항상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견주님한테까지 화가 나는 상황으로 번져버려요. 하여튼 그랬던 친구고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꽤 크죠? 멍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막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근데 아까 제가 했던 선행학습이 전혀 안 돼 있던 상태여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날개를 펴요. 저렇게 30분 넘게 했습니다. 이 친구는. 뒤에서 줄을 잡고 계신 거예요. 소리에 대한 적응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젠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날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견주님이 저 사람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남자 견주님의 행동을 주목해 주시면 돼요. 불을 풉니다. 그럼 목적이 생겼죠? 저 사람을 경계하러 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할 거야? 아니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할 거야. 그럼 강아지가 생각하다가 멍 짖어요.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이 다 하는데 나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견주님들 사이에서 애교를 부리기 시작하고 저에 대한 경계는 호기심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 견주님의 간식을 집어들고요. 올바른 행동을 선택했으니까 보상을 줘야죠. 저한테 옵니다. 심장이 뛰지만 차분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 이렇게. 무능 강아지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무능 강아지는 사람이랑 못 살아. 거두면 안 돼. 그런 버릇없는 강아지가. 근데 이 친구의 원인을 보면 견주님이 올바른 피드백만 줬어도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착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바꿔주는 게 쉽진 않고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영상엔 이렇게 나왔지만 한 번의 교육이 더 남아있고 그 과정이 이런 연습을 한 달 동안 진행하시라고 하고 마지막 방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만 볼게요, 영상은.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람이 피드백을 못 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거 이런 바디블로킹 이런 거를 전혀 없이 그 흥분되는 상황에만 앞으로 자꾸 막으려고 하니까 뭣도 안 됐던 거예요. 처음 했던 1, 2, 3단계 교육 그거 진행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데 어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린 강아지들 중에서 사회성 시기를 놓쳤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겁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짖습니다. 이 친구는 엘린이라는 푸들이고 10개월인데 사람을 보면서 짖어요. 저 보고 짖고 사람 보면서 짖고 그 말인 즉슨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줘 피드백 해줘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친구였고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생각하다 짖습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짖어요. 아까 그 친구랑 달라요. 겁이 나서 제발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가만히 계시잖아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뒤에서 짚고 아까 1, 2, 3단계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을 막는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숨어도 보고 교육 중이고요. 어린애들은 학습이 빨라요. 한번 밀치고 스스로 생각해서 앉는 것까지 금방 배워요. 그래서 저 사람 왔을 때 우리 견주님이 커버해 줄 거고 나는 그냥 새로운 생각을 하면 되네. 좋은 생각은 앉아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 대한 호기심으로 점점점 바뀌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좀 막고 계셨던 거예요. 클리커 누르고 간식도 주고 계셨고 경계에서 호기심으로 바뀌는 게 10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의 강아지들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편안해지니까 스스로 할 놀이도 찾고요. 앉기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짖지 않고 앉아도 되네를 금방 학습한 거예요.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엘린이한테. 저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냄새를 맡게 해준다. 받아가시면 돼요. 이따가.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나는 이 강아지가 나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빨리 친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이고 이쁘다 엘리니 이 느낌으로 다가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다 이렇게 지켜봤지만 얘네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자신의 안전. 자신의 안전을 보호자가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짓느냐 않느냐의 문제까지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안전을 원하는 친구들이고 자신의 안전을 원해서 이렇게 맞고 열심히 다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와서 만져요. 그 순간 신뢰는 와장창 무너지고 우리 견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냄새 맡고 다시 일어나서 간식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야 돼요. 강아지랑. 절대 친해지려고 하면 안 되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강아지들의 인사는 간단하고요. 냄새만 맡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절대 남의 강아지 이쁘다고 아이고 이쁘네요 만져봐도 돼요? 강아지 무는데요? 물려도 되니까 만져봐도 돼요?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 절대 안 됩니다. 강아지를 위해서라도 그 견주님을 위해서라도 꼭 냄새만 맡고 떠나주시는 멋진 젠틀한 반려인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견주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애완동물학과를 나와서 견주님들을 이렇게 만난 지 몇 년이 됐는데 10년은 안 됐지만 7, 8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렇게 강아지랑 사람 사이에서 그 강아지의 편을 들기도 애매하고 사람의 편을 들기도 좀 애매해서 중간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강아지들은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근데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 나한테 왜 이래? 그 사이를 좁혀주는 게 훈련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견주님들이 지금 배우셨던 것처럼 오늘은 학습된 지짐만 다뤘지만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지짐들도 다 다루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학습된 지짐만 다뤘던 것처럼 지짐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해야 되는지 강아지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알면 반려견이랑 충분히 서로의 오해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강의가 견주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반려견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패슬 부탁해 훈련사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